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은 평일날 금요일인데 오늘도 예약 환자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환자분 한 분, 신한 환자분 상담하는 영상을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종종 암 환자분들이 좀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치료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능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 누구든지 자고 일어나면 내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제 집안에 암 환자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좀 찾아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을 건데 실제로 수많은 오염된 물질에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담배를 피시죠. 저는 안 피지만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한 까치에서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그런 암세포의 발현을 유발한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근데도 그 10년, 20년을 피는데도 멀쩡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면역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안 좋은 것들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오염된 환경 속에 살더라도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잡아먹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진행하면서 암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의미와 또 이미 생긴 분들이 이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올려주어서 이런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다는 개념이 바로 기능의학적인 암 치료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것을 제가 오늘 환자분과 상의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지인 중에 암 환자가 있거나 또는 이제 암이 진행돼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거나 이럴 때 많이 힘드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기능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서 같이 가시면은 훨씬 더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여기 앉으시고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대장암이 걸리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1년 전에. 아, 급성으로 발병하셨고 그게 아니, 그게 그 간 전이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을 그러면 늦게 해가지고, 발견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12차까지 네. 임상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다발성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네. 그게 죽어가지고 수술이 가능해서 대장이랑 간을 했어요. 아, 수술까지도 네. 마치셨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항암을 4차례 했거든요. 네. 표준 항암제를 했는데 폐 전이 소견이 보였던 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 폐 전이는 그 간전이 있을 때도 아니, 확인됐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던 네. 거고 항암 치료 후에 수술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표준 항암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기 전에 CT를 찍었는데 폐 결절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 다발성으로. 당시부터 그래서 항암을 4회 했는데 그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하는 중에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항암만 계속 할 것 같아서 네, 잠깐 항암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항암을 안 했는데 2달 정도 네, 사이즈가 2배로 커진 거예요. 숫자가 당연하겠죠, 많아지고. 당연하겠죠. 네, 지금은 1cm 정도 된 네. 상태고 지금도 항암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2달 동안에는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네. 그 예전 뭐 표적하면 항암제든지 지금 표준 항암이든지 이걸 하실 때는 견딜만 하셨어요? 처음에 인상으로 항암 12차 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건 많이 힘드셨고 네,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그냥 건들만 했어요. 견딜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다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네. 음, 그럼 저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다른 간전이 돼서 이제 거의 완치되셨던 분이 네, 여기 이제 한번 가서 검사 같은 거 한번 네, 해보고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이 이제 비타민 C 주사 맞아보라고 보내서 포항에는 여기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중북이 비타민 C 소개시켜준 병원이랑 언니가 한번 지나가듯이 했던 무슨 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사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있다가 여기 그러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오신 건 아니시네요. 그죠? 제가 사실은 그런 정보가 조금 별로 네. 없어가지고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공부 좀 하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면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는 믿음도 안 가죠. 뭘 알아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닥터 덕이고요. 여기 가시면은 영상이 되게 많아요. 한 300개 가까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본인은 암이니까 여기 재생 목록 가시면은 제가 암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암. 여기 들어가면은 총 1번부터 시작해서 제가 암에 대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한 15가지, 14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을 본인이 이해하는 어떤 생각이 좀 바뀌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답답하죠. 저희들이 이제 안내해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본인이 왔던 코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분명히 전조 증상은 있었을 거예요. 대장 쪽에 암이 진행된 게 그게 간까지가 전이될 정도면은 제일 전이가 잘 되는 곳이 간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게 대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이제 마지막 터미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변으로 배출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지저분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막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되는 손상과 리페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암이 진행된 거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혈액을 타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제일 먼저 가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에 전이가 제일 많겠죠. 생긴다면은. 그래서 거기까지가 전이된 상태에서 오셔서 간전이가 된 상태에서 뭐 그 대장 잘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표정하고 한 다음에 그래도 간이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수술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것도 뭐 일단 지나갔으니까 잘했냐 못했냐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시고 수술 후에 잘 리페어가 되고 좋으면 좋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세포가 그럼 간에만 있을까? 우리가 CT나 MRI 찍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저하고 상의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환자분의 암세포가 거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딘가든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체크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심지어는 수술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복강 내에 쫙 퍼져서 수술 못하고 나온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전이된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로 얘가 너무 커져가지고서 대변을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대변을 못 넣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할 때가 있을지 모르죠. 그 정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지나갔지만 일단 그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또 커지잖아요. 결국은 항암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특화되게 만든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얘를 죽이는 과정에서 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원래 허가할 때의 기준이 이 사람이 살고 죽는가가 아니라 암세포가 얼마만큼 줄느냐에 따라서 얘를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 해요. 그러니까 쓰다가 이 사람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암세포만 줄면은 이 약은 훌륭한 약으로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항암제 문제점이 있죠. 문제는 이제 얘를 쓰다가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벌어질 건데 얘가 억제하고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면역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면역이 내 몸에 있는 기본적인 암세포를 죽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건데 얘가 같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얘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암세포는 항암제로 다 못 죽여요. 그 모세포라고 하는 암이 근본적으로 생긴 그 원인세포는 못 죽이기 때문에 주변에 막 이게 따라서 생긴 것들을 딸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암 딸세포? 근데 얘네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줄긴 줄죠. 그 상태에서 면역까지 좋으면은 나중에는 얘가 억제하니까 그나마 크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치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뭐만 했어요? 죽이는 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같이 떨어지니까 얘를 빼고 나니까 면역이 얘를 잡을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폭발적으로 늘어요.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병원 다니실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또 커지면 여기 또 잘라낼 겁니까? 답이 없는 이제 그 굴레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누구든지 자고 나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구는 잘 이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발현된 거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얘를 이기는 면역세포를 높이는 게 치료잖아요. 그게 우리가 도와주는 첫 번째 메가비타민C 수액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면역세포를 높여주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겨우살이 풀에서 나온 미슬토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를 하고 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입증이 됐어요. 이것도 기능의학자들이 많이 쓰고 일반 병원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면역하고 NK세포 면역을 높여주는 사이모신 알파 주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치료고 얘를 병합해서 하면서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오프라벨 드럭이라는 걸 드리는데 그게 암세포가 좋아하는 얘네들이 증식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얘 영양 공급을 차단해 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면서 얘는 굶겨야 되니까 그런 의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걸 다 같이 받으시면은 얘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항암 치료만 하시고 이게 단 줄 알고 병원만 다니시면서 그냥 겨우겨우 견디다가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근치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6개월 선고 받고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2, 3년 동안 잘 관리 잘해서 그 나머지 인생 동안에 그래도 가족하고 보낼 시간 충분하게 갖고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으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병원 내에서 하는 거 얘를 하면서 그러면은 병원에서 저쪽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인 치료 플랜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거리가 멀지 않으시니까 저라면은 이제 이 도움을 받겠다고 하시면은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가 저쪽에서 항암 치료 하겠다고 하면은 이걸 하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이겨내기가 쉽고요. 내가 부작용 없이도 이겨내기가 쉬워지고 견디기도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뭘 하든지 저는 뭐든지 이제 그 환자분이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의 채소나 생식 이런 것 쪽으로 먹고 있어요. 여기 과일도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과일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과일 양보다는 야채나 채소 양을 더 늘리시고요. 그것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계속 검사를 하면서 지금 드시는 식단이 괜찮은지 간에 부담이 없는지 보면서 제가 조언을 드릴 건데 가능하면은 콩 같은 경우도 좋아하세요 혹시? 네, 좋아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콩을 갖다가 5kg짜리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 통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얘를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신 다음에 잘 삶아서 얘를 믹스에 갈아가지고 소금 간 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해놓지 마시고 그날 할 거를 갖다가 조금씩만 해서 갈아서 매일매일 하루에 이렇게 잔으로 한 잔씩 마시는 거 권할 것 같아요. 그 콩 안에 좋은 성분들이 암세포가 증식할 때 혈관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많아질수록 얘가 혈관 공급이 많으니까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차단해 주니까 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겠죠. 그런 도움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운동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일 걷기 1시간 정도 하시고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편이신 거고 그렇게 뭐 위장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좀 과식을 하나 끝나면 하나를 끊으니까 입맛이 돌아서 많이 먹게 돼가지고 요즘은 좀 적게 먹는데 이 끊는 두 달 동안은 하루 3끼씩 엄청 많이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나도 뭐 도움은 좀 되겠죠. 체중도 불고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도움 받는 것보다 암세포의 도움은 두세 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좀 굶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힘든 것보다 암세포는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입맛이 땡기고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많이 먹은 게 나한테만 다 가는 게 아니고 암세포 키우는 데도 다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좋지가 않아요. 규칙적인 양을 규칙적으로 그냥 드시면서 나중에 오프라벨 드럭을 드리는 게 그 약이 나는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었던 영양소를 암세포에 안 가게 하려는 노력으로 그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계별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한꺼번에 너무 뭐 욕심내가지고 많이 먹으면 내가 그것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힘들어요, 그것도. 차원이 좀 다른 힘듦인데 항암 치료는 너 죽고 나 죽자의 힘듦이고 이 오프라벨 드럭의 개념은 나는 살고 너는 죽이는데 그 자체가 좀 힘든 게 나와요. 특히 또 암세포가 많이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때도 힘들어요. 그 이유는 암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얘가 깨지는 과정에서 몸에 흘러나와서 어차피 얘를 또 해독을 하든지 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 상태가 몸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죠. 이런 치료를 하면서 힘든 거는 내가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원장님 이 숟가락 들 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걸 잘 견디고 힘들면은 며칠은 쉴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하고 상의해서 뭐 5일 먹고 이틀 쉬든지 뭐 어떤 플랜을 짜는 거는 저하고 상의할 건데 이렇게 가시다가 힘들면 조율을 받더라도 내가 이 치료를 받아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저는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서 옆에 계신 정상적인 사람한테 한번 그 약을 줘보세요. 제가 주는 오프라벨 드럭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멀쩡할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내가 암 환자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듦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겠지만. 빨리 맞는 게 좋다고, 1시간 내에 맞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용량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농도를 빨리 넣어줘서 우리 체내의 농도를 올린다는 개념이니까 천천히 맞으면 빨리 이게 이제 몸에서 또 대사돼서 빠져나갈 테니까. 아무튼 그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알아서 이제 관리해드리고 대부분의 맞는 분들이 저희 원은 다 빨리 맞는 쪽으로 다 보통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간호사들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빨리 맞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근데 비타민 C만 맞을 때는 흔하진 않아요. 쉬울 거고 입이 좀 마를 건데 물 많이 드시면 되고요. 이거 하면서 나중에 오면 산소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전 자체가 비타민 C가 암세포에 들어가서 여기서 산화 스트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이거 맞을 때 산소를 투여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제대로 세팅해 드리면 힘들더라도 이것도 하고 연습이 돼야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이걸 수영 맞는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아르테스네이드 걔는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분은 갖고 오시던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실 때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은 검사 결과 나올 때는 제가 상담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냥 루틴 치료할 때는 어느 단계까지는 그냥 오셔서 바로 치료받고 가실 수 있고 또 중간 팔로업 할 때나 이럴 때는 또 제가 또 상담해 드릴 겁니다. 예. 네.